군산동 동아쌤입니다. 검정고시 공부하다가 이제 모르는 단어들 써놨는데 궁금증하고 규범, 규칙, 법 뭐 이런 거니까 뭐 보편적인 보통 일반적인 원리니까 도덕 윤리 자체가 원리, 도리, 도덕. 근데 이 도덕 원리가 이렇게 사람은 선해야 된다. 그럼 선한 게 뭔가? 사람이 뭔가? 뭐 이렇게 언어를 분석하는 거지. 타당 맞나 틀리나 이런 거를. 그러니까 분석은 요 윤리학의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 분석한다고 생각을 해도 되겠지. 언어 분석 철학이니까. 그러니까 뭐 윤리학이 있으면 규범 윤리학 중에서 이렇게 언어 분석 철학이 있겠지. 그러면 너는 이렇게 보편적으로 같은 공통점만 얘기한 것이고 여기서는 도덕적인 측면에서 여기는 언어 분석적인 측면에서 이런 특징이 더 있겠지. 이제 철학은 이렇게 이 왜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면 다 철학이에요. 왜 그럴까? 이 인과관계를 따지면서 이유를 찾아가는 건데 그러면서 깨달음을 얻는 건데 이 철학이 넓고 그 안에 윤리학이 있겠지 실제로는. 그럼 윤리는 도덕에 대한 왜니까 자연 철학이라고 했으니까 옛날에 자연과학이 아니라 됐어요? 이렇게 규범이 있고 분석도 있고 기술도 있고 이게 다 통합돼야 응용이겠지. 이게 실제 사용하고 그러는 거니까 사용하려면 규범도 알아야 되고 분석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기술도 있어야 되니까 이게 다 통합된 게 응용이겠지. 당위는 마땅당 할리니까 마땅히 해야 된다는 의미겠지. 마땅당 할리. 마땅히 사람이면 마땅히. 그러면 전제가 됐으니까 어떤 철학의 기초 전제가 되는 모습이 이 당위의 학문이겠지. 그럼 도덕도 사람이면 마땅히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게 전제겠지. 전제. 그러니까 시대나 이런 거에 따라 또 다를 수도 있고 그러겠지. 당위가. 의무론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은 그러니까 마땅히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 자체가 이게 당연히 해야 된다. 네가 의무니까 해야 된다. 왜 의무냐? 그 의무는 당연히 신이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당연히 출발점으로 이걸 생각해야 된다. 사람이라면. 뭐 이렇게 될 거겠지. 그러면 여기에 왜 그게 당연히에요? 이게 물어보는 이가 뭐냐면 세상은 여기서부터 출발했다. 그러면 이 시작 전에는 뭐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지. 아니 이 시작 해갖고 여기서부터 다루겠다고. 이게 까마득한 미래잖아.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개념으로 논하지 않고 여기서부터 다루겠다 그랬더니 이 시작 전에는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 이게. 학제는 학문, 제도, 학문, 틀, 학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면 우리나라는 6년, 3년, 3년, 4년 이렇게 다니지. 학문에 대한 제도. 자, 응용윤리들은 각각 나름대로의 가치에 따라서 사람들이 상황에 맞추어서 정해주지. 이대로 가치는 가치. 인권도 있는데 인권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 돈을 가치로 살 수도 있고 명예를 가치로 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 문화윤리는 어느 부분의 문화 다양성과 보편윤리의 양립이 어렵다. 문화윤리는 문화 다양성 존중과 보편윤리의 이게 다양하다는 건 서로 다르다는 거지. 보편적인 거 같다는 거지. 이제 A 문화가 있으면 A, B, C 이렇게 되겠지. 이런 A, B, C 문화가 있으면 요거는 다양성이겠지. 요거는 보편성이겠지. 뭐 당연히 근데 보편성도 있고 개별성도 있지. 근데 요거랑 구별할 때는 이렇게 나누어진 경계가 있어야 되잖아. 그랬을 때는 서로 두 개가 나눠서 보면 이렇게 보면 여기는 보편성이고 이건 다양성이잖아. 그러니까 이 경계가 있으니까 이걸 양립하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계가 있다라는 거지. 여기 문화성 다양성 존중과 보편윤리의 양립 가능성에 대해서 문화 다양하면서도 보편윤리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그럼 존재는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말의 뉘앙스가 언어에서 보편윤리도 있고 다양성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 두 개가 같은 겁니까? 아닙니다. 뭐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밀은 어떤 원리로 쾌락을 구분하는 거야? 이게 질적하고 양적인데 양적은 숫자가 많으면 된다는 거지. 사람들 숫자. 질적은 이 지구 전체인 인구의 행복과 나의 행복을 비교를 할 때 왜 이걸 무시하냐는 거지. 이것도 존중해야 된다는 가치가 있다는 거지. 나의 행복도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이건 주관적 행복이고 이건 어떻게 보면 객관적 개수의
치수로 했을 때 행복이고 주관적으로 우주만큼 행복할 수도 있잖아. 양적 민주화. 밴덤의 양적 공리주의는 쾌락의 계산법을 수치화하니까 숫자로 했으니까 한 명의 하나를 똑같은 수치로. 근데 공부를 했을 때 제자들을 가르쳤을 때 A하고 B하고의 기쁨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거죠. 크기가. 자, 여기서 또 올라가 보면 정보윤리, 사이버 공간에서는 이 바람직한 자아 정체성. 이 사이버에 있는 애도 나요. 유튜브에 올라가는 애도 나고 댓글 다는 애도 나요. 익명성으로 해봐야 이건 가면일 뿐이지 그것도 나요. 그렇죠. 그럼 뭐 그렇게 알면 정체성이지. 사이버 공간만 들어오는 사람이 변한다. 익명성으로 가면의 논리. 가면을 쓰면 다른 짓을 해도 안 보일 것 같은 생각을 한다는 거지. 익명성으로 가짜의 정체성을 부여할 수 있으니까요. 그 여러 가지로. 그 다음에 캐릭터를 여기서 남자인데 여자 캐릭터를 운영하면 여자처럼 얘기하고 그러잖아. 그쵸. 연극하는 거랑 똑같아. 논리적 사고와 합리적 사고는 이 논리, 이게 리자가 논리야, 논리. 논리에 합치된다는 거야. 이거는 객관적으로 논리, 인과관계만 정확하게 얘기한 거고, 이거는 어떤 A라는 사건이 이렇게 된 게 논리에 합치된다, 딱 맞는다까지가 들어가 있는 거야. 합치된다는 게 뭐예요? 합당하다, 딱 맞는다. 합이 돼서 겹친다, 합치된다, 일치된다. 그러면 합쳐서 일치된다. 이거는 인과관계가 있는데 요 상황은 인과관계랑 맞는다. 알아두기, 빨간 줄이란 결국 따뜻한 마음과 행위는 구분되어야 한다. 아이고 책을. 그러니까 마음이지, 마음은 추상적인 거고 행위는 구체적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원인이라서 이게 결과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 내 의지의 법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인 원칙. 내가 어떤 걸 생각했어. 내가 살아가는 마음. 이거가 보편적인 사람들이, 세상 사람, 이건 개인적인 거고, 이게 객관적인 거. 객관적인 사람들이, 이건 개인적인 거고, 이건 사회적인 거. 사회적인 입법 원리에 타당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아가 사회화가 되려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사회에도 도움이 되는 것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 도덕 원리를 따라라. 이것도 맞을 수도 있어. 자, 따라라가 아니라 내가 준칙을 세울 때 이 도덕 원리랑 합치될 수 있는 것. 내가 세우는 의지가 사회에도 도움될 수 있는 걸 세우라는 거지. 자, 너 자신의 인격이나 모든 사람들의 인격에 있어서 인간성을 결코 한나 수단. 그러니까 수단은 도구라는 거. 도구로 보지 말고 인간성 좋고 행복한 게 목적이란 거야. 인격을 모독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이렇게 사람한테 잘 대해주는 게 저 사람이 나한테 돈을 벌어주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뭘 해주니까 이런 수단이 아니라 잘 대해주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고. 오케이. 그럼 다 했어요? 네, 다 했습니다. 이건 글씨. 네, 글씨를 이거 못 읽겠어. 현대 공리주의 윤리는 조금만 신경 써서 이렇게 고지로 쓰면 안 되냐? 알겠습니다. 현대 공리주의의 윤리는 과거와 달리 공리를 계산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으면 옛날에는 공적 이익을 수치화시켰는데 그런데 요거는 결과만 계산하는 건데 만약에 과정 같은 걸 계산하려면 수치화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거지. 과정에서 느끼는 쾌락을 말씀하시는 행위 공리주의와 규칙 공리주의. 그러면 행위 과정, 어떤 이 행위의 결과가 뭐냐, 이유가 뭐냐, 그런 다음에 이 규칙을 얼마나 지켰느냐, 이런 유형성을 계산하는데 계산이 어렵겠지. 기준만 세우면 되지. 근데 더 큰 유형성이다, 이게 더 큰 유형성이란 게 의미가 있느냐, 이런 것도 다 따져보고 그랬겠지. 그러면서 더 공리주의를 분석해서, 이렇게 공리주의가 전체를 쓰면 공리주의의 과정을 어떻게 할까, 공리주의의 결과를 어떻게 할까, 이 과정과 이거의 관계는 어떻게 계산할까, 이렇게 분석적으로 더 나갔겠지. 현대에는. 단순 수치화가 아니라. 그래서 규칙 공리주의는 나오네. 공리 원리를 직접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윤리적 의사결정과 관련해 더 큰 유형성을 생각하는 규칙을 따르는 것이 옳은 행위다. 그러면 뭐라고? 공리주의를 하는데 이거를 결정해야 돼. 근데 A를 할 수도 있고 B를 할 수도 있고 C를 할 수도 있어. 그러면 뭐라고? 요 A, B, C 중에서 뭐라고?
더 큰 유형성이 되는 게 뭔가를 생각해갖고 그걸 결정해야 한다고. 그 규칙 그러면 중에 규칙질 관계를 공부하는 것이지 이 결과를 수치하는 건 아닌데 실제적으로 전제가 되는 건 이 더 크다. 그럼 더 큰 거는 계산을 하지 옛날 방식대로. 근데 이거는 옛날 방식은 아니지. A, B, C를 비교하는 거는. 옳은 것에 대해서 따르니까. 그러니까. 둘 다 규칙을 따르는 거야, 맞아. 그럼 뭘 나누냐, 뭐 때문에. 요거는 결과를 나눌 수 있지. 더 큰 공리다라는 걸 계산하면 옛날처럼 나누지만, 요 A, B, C가 어떤 게 더 좋은가라는 걸 계산을 할 때는, 이거는 수치로 하기에는 더 좋다 하는 거는 요걸로도 될 수도 있지만, 이거 논리적으로 또 따지고 분석하는 원리가 있겠지. 그럼 행위공리주의와 공리주의와 규칙공리주의의 차이가 결국 뭔가요? 요거는 규칙이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요 과정을 따지면 또 행위겠지. 어떻게 행위하느라 이 결과에 이르기까지. 왜 덕윤리가 의무론과 공리주의 이론과 현실적인 한계의 대안으로 이게 의무는 뭐라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잖아. 근데 당연히 그렇다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도 있겠지.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이런 게 있으면 도덕적이지 않나.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기준을 세우겠지. 됐어요? 네. 쇼펜하우어 자살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나 보네. 쇼펜하우어 인생론에 따라 자살을 긍정하는 글을 쓸 수 있어요. 그랬지. 그러다가 회피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쓰고 시일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뭐 이거 안 나와 여기까지는. 나도 몰라 솔직히 말해서. 그럼 쇼펜하우어 더 공부해갖고 찾아서 알려줘? 제가 직접 나중에 시간 날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험의 한계라고 있으니까 공부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선 거야 저런 거. 데카르트에게 가장 확실한 것은 모든 것을 의심하고 그렇지 사유하고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나가 있다라는 거, 출발점이 있다는 거지. 근데 외부에 있는 자연은 생각하는 나를 통해서만 그렇지 내가 생각하고 그 주변에 자연이 있다는 거지. 실제성은 부여받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있다, 실제로 있다라는 게 내가 전제하고 그 다음에 얘가 인식하니까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분법 찾고 그리고 나눠줬잖아. 내가 있고 아와 비하여. 신채호가 말하는 아와 비하.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의식이라는 게 이성이야. 그 이성으로 실체를 이게 있다라고 생각한 게 자연이고. 그럼 자기 마음대로 자연을 규정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이성만 있으면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규정하는 건 또 공부해야 되는데 자연을 어떻게 공부했는지 실제를 어떻게 했는지를 알겠습니다. 이렇게 과장해서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데 논리적인 사고로는 좋은 방식인데 마음대로 규정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는 자기가 그 이성이나 어떤 사고나 사상을 통해서 의심할 거 아니에요, 데카르트. 너는 의심을 해서 네가 말해보라고. 너는 너랑 있다는 건 인정하지. 네. 데카르트처럼. 그럼 주변에 나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거 인정하지. 네. 네 마음대로 생각한 게 무슨 뜻이야? 자, 요게 볼펜이 아니라는 뜻이요? 아니면 이 볼펜을 다르게 본다는 뜻이요? 네가 네 스스로 마음대로라는 것도 규정을 안 하고 마음대로 지금 웃고 있는 거야. 알겠습니다. 그 자연을 규정하는 태도는 어떤 거야? 예를 들어서 네가 설명해봐. 그러니까는 데카르트가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이것은 이것이다 하고 딱 그 이성 있는 존재가 어떠한 합의를 통해서 자기가 규정하고 싶은 대로 규정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규정하고 싶은 대로 네가 규정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 볼펜, 모나미 볼펜을 가지고 얘기해봐. 이걸 어떻게 규정할 거야? 못하죠, 함부로. 아니 네가 말하는 규정이란 게 뭐냐고. 규정을 마음대로 한다는 게 의미가 뭐냐고. 그걸 난 이해를 시켜야지. 어떠한 성질이나 이러한 성질, 어떠한 무언가를 봤을 때 그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사람들이 정의를 내릴 때 그건 주관적 정의고 네네. 또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객관적 정의도 있겠지. 예. 그건 남들도 다 그렇게 하지. 근데 네가 철학적으로 여기에서 이성적인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자연을 했을 때 마음대로 자연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고. 아, 주관적으로 이게 인식할 수 있냐고? 네네.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네네. 당연히 주관설로는 그렇게 하겠지. 그래서 철학도 주관설이 나오고 객관설이 나오겠지. 근데 질문이 뭐야? 다시 해봐.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질문하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사고를 해갖고 딱 쓰지 않으면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면 돼? 데카르트 이후의 철학사를 네가 공부하면 돼. 뭘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왜 동물 중심에는 생태계의 조화 균형이란 더 큰 과제를 강구한다. 원래는 인간 중심이지 강구한 게 아니라 인간 중심이었고 인간 대신에 동물도 되잖아. 그래서 동물 중심 한 거지. 그러면 인간 중심만 하지 말고 동물 중심 이렇게 확장하는 개념이었지 사실은. 그 위에 생태계 전체 통합도 하는 이론도 또 나왔지. 예. 간과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더 확장한 건데 간과하다 그러면 얘는 억울하지. 동물 중심주의자들은 확장해서 우리는 더 확장한 건데 빼먹었다 그러고 얘네는 인간만 하니까 자연까지 확장하기는 택도 없으니까 이 중간 단계로 동물로는 확장시켰고 나는 이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나한테 간과했다고 막 뭐라고 하면 이상하지. 이렇게. 차등은 차이, 등급을 주는 거, 차등성. 반대는 동등성. 생명 중심주의는 어부분이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잘못된 관점에 근거한다. 이게 무슨 뜻이야? 그 생명주심주의가 그냥 검정고시책에 이렇게 나와줬어요. 어느 부분이 자연과 인간관계에 대한 잘못된 관점에 근거했다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만 나오지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잘못된 관점인지라는지 말을 안 나왔어요. 인간하고 자연이 있으면 인간 중심은 자연을 극복하고 공격하고 대상하고 써먹는 수단으로 보잖아. 네. 그 부분이 잘못됐지. 네네. 그 부분이 잘못됐으니까 그러지 말고 이 자연도 생명체라고 생각하자. 지구도 생명체고 식물, 동물하고 전체. 그러니까 자연을 공격의 대상이 아니라 생명체가 아닌 유기적 대상이 아니라 무기물이고 공격하고 극복해야 되니까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 동물, 생명 중심 하면 전체로 딱 되잖아. 그러니까 너무 인간 중심이 인간과 자연을 대결 구도로 보는 관점이 잘못되는 거 그걸 근거로 해서 그걸 깨기 위해서 나왔지. 네, 그렇죠. 근데 도덕책에서는 막연하게 생명중심. 자, 그러니까 요렇게만 써서는 그 책을 갖고 오지 않으면 해줄 수가 없다고. 알겠습니다. 책에서는 더귤리의 개인선. 여기 띄어쓰기 쯤에 더귤리는 개, 인선이 아닌 이렇게 읽어줘. 네네. 더귤리는 개고 인선이 아닌 공동선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인 공동적인 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지. 네. 그러면 개인선, 그래 개인과 너는 여기서 질문은 개인의 선이 공동의 선과 일치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 좋은 거지 그러면. 질문이 뭐야 다시 요거. 근데 그냥 개인선으로 보면 될 것을 왜 공동선으로 분류했는지 제가. 아니 더귤리가 사회가 전체를 가져야 되는 선이라고 나온다고. 더귤리가 이렇게 이렇게 의무론적이라면 현실적으로 나는 의미 없어 이렇게 하는 건 어떻게 사회가 공동으로 이 정도는 지켜줘야지 여기서 이해했잖아. 네네. 그러니까 이게 공동선이지. 아. 외법을 따르기 위해서는 일반적 정의, 이게 뭐라고 쓰는 거야? 정의 외에도. 좀 요거 붙여 쓰고 이렇게 띄었어. 네. 일반적인 정의 외에도 분배적, 고전적, 교환적 정의 등 특수 정의도 당연히 이 정의의 종류도 평등의 종류도 되게 많아. 평등은 절대적 평등 반대는 뭐야? 상대적 평등. 그러면 실질적 평등 반대는 뭐야? 허구적 평등? 실질적, 형식적 평등. 이런 것처럼 개인적 평등, 사회적 평등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평등의 종류도 되게 많잖아 이렇게. 네. 그러니까 심화시켜서 이 평등을 더 심화시켜서 나눠서 구체적으로 보는 거야. 그러면 평등도 이렇게 보는데 정의는 그렇게 안 봐.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눌 때 분배적 정의, 그러면 정의하고 여긴 법적 안정성이고 법의 한목적성 이렇게 세 가지가 법의 세 개의 기본 이론이야. 그러면 안정성은 법을 고치지 말자 그대로 하자 이런 거지. 정의는 맞는 거지. 이렇게 정의 안에도 분배적 정의, 분배면 평등하게 나오겠지. 맞아요? 네. 고전적 정의, 이거 뭐야? 교정적 정의. 교정, 뭔가 고치는 정의. 네. 교환의 정의. 그럼 정의들, 이게 특수정의. 그럼 정의 이렇게 놓고 이 정의의 속성이라고 생각하면, 특성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네 개를 해야 구체적으로 더 배워가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나눌 때 잘 나누고 고쳐나가고 사회를 바른 쪽으로, 그지?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뭔가를 교환을 할 때는 동등한 가치로, 그러면 특수한 상황에서는 누구를 특별하게 더 뭐 소수자 보호하면 그것도 정의가 되겠지. 네. 이런 정의의 속성이나 특성들을 나눠서 더 공부한 거겠지. 음. 여기도 또 나누겠지, 안에서. 계속. 이해되세요? 네. 그럼 다 되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